그걸로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되냐,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고요. 원사님은 네, 일 때문에 계속 빚진 사람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네, 맞죠. 그럼 그 중에서 네. 개인회생을 하기 이전, 찾아오기 이전에도 좀 이 사람은 성실하게 잘 갚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분은 왜 이렇게 이러실까 아, 네. 이런 분들 좀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개인회생하면은 최저 생계비가 얼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로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동안 소비가 워낙 적으셨어서 5년 동안 옷도 사본 적, 옷도 신발도 사본 적 없이 아껴서 지내면서 이렇게 계속 빚만 갚았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 이만큼이면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넉넉해진다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걸 볼 때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아껴서 빚을 갚는데 노력하셨던 분한테 더 마음이 가긴 가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소비가 컸던 사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람 중에서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추가 생계비를 더 많이 주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인회생 기간을 다 마치실 수 있으려나? 라는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취향이나 성격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 이 순간에는 그쵸. 예, 주어진 상황에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죠. 나는 원래 돈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이다 이런 네. 걸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게 있을까요? 가령 이런 분들은 좀 네. 빚 갚는데 열중하셔야 된다. 최저 생계비로 좀 사셔야 된다. 네. 개인 회생하시는 분들은 다 최저 생계비로 살아야 되고요. 예전에도 그 비슷한 소비 수준을 하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소비를 갑자기 줄여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 회생 사유도 사치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쉽지도 않을 거예요. 제일 흔한 것들이, 그 중에서도 도박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돼요. 도박하시는 분들은 또 그 도박 특유의 그 도파민 분비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하다가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예가 이제 도박이기도 한데요.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동안에 내가 3년 동안에 이렇게 소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을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이 과정을 거치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의 법률이 인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 이게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신용 불량으로 가면은 정말 사람 같지도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주소지도 어디 두지 못하고, 어디 뭐 통장 사용도 못하고, 뭐 휴대폰도 사용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개인회생 기간 동안 딱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소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나의 신용도 회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기존에 있던 조금은 건전하지 않은 소비 습관도 이 기회에 고친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예전에는 검소하게 사셨다가 이제 소비를 늘리게 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소비를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 본인이 좀 검소하게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이렇게도 살 수 있겠지 라는 것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정말 검소하게 소비 안 하면서 사시는 생활을 예전부터 쭉 습관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크게 겪으시는 문제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와 소비 습관이 비슷하고 생활 습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거든요. 내가 소비 습관을 확 줄이면은 당연히 친구들 만났을 때 전에 쓰던 만큼 못 쓸 테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과 거리감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것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병행을 시키려고도 병행이 안 된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내 새로운 소비 습관을 존중해주는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람을 만날 시간에 내가 좀 더 나에게 집중하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집중하고 가정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시면은 주어진 최저 생계비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고요.
채무 자체도 회생을 시키는 거지만 소비 습관 자체도 인간 자체도 좀 회생을 시키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3년 동안 그 소비 습관으로 길들여지면은 사실 그 뒤에는 돈을 쌓아가시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 건전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인들 중엔 잘 없거든요. 다들 빚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는 사람들은 이런 건전한 소비 습관이 한편에 있고 채무가 하나도 없어요. 빚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비 습관도 건전하게 잡혀 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용소득만 저축을 해도 돈이 모일 수밖에 없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은 이 최저생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기존에 지출하던 소비보다 적은 것은 사실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적으로 이 소비 수준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서 이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돈이고요. 최저생계비를 조금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고 이 개인회생 기간을 마쳤을 때는 채무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저축 그리고 또 재테크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 기억하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